이제 좀 바닥을 잡나요? 지난주 후반과는 조금은 다른 우리 증시의 상황 속에서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될까? 요즘 들어서는 하루가 다르게 계속 좀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전 포트폴리오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도 투자 팁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트폴리오는요.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지점장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흐름 먼저 전체적인 흐름부터 파악을 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를 되돌아보면 8월 1일에 신고가를 갔죠. 올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3주 만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5.4%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올해 7월 26일 956포인트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6.3%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양지수 모두 6% 정도 조정을 받은 건데 주요 요인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먼저 미국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 CPI가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금리가 올라갈 줄 모른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중국의 경기 우려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2, 3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래량 자체가 줄고 가격도 빠지기 시작했고 1선 도시조차도 5월 들어서면서부터 거래량도 빠지고 가격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공사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이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회수가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5, 6% 조정을 받았지만 여기서 판단해야 될 건 과연 두 가지 요인이 추세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 현재 영향을 준 것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미국의 이슈는 저는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이제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작년과 같이 금리 인상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있다. 특히 CPI가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가 분명 부담이 되고 있는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금리를 올렸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유가였습니다. 유가가 85불 수준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가의 수요가 높은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유가가 하락을 어느 정도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에 물가를 더 신고가로 가기에 제한적인 요소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럼 이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한적이다라는 건 금리의 상승, 최종 금리의 상승도 상단을 열어놓기에는 제한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 상단이 열린 것에 대해서 주가는 이미 조정을 받았고 저는 잭슨 홀 미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요소인 중국 경기에 대한 요소는 분명 중국 경기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것이 대중국 수출 섹터에만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라는 단일 정부가 무너지면서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후자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조금 각광을 받았던 중국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한 수혜를 받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 섹터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 매크로의 영향력은 이미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조정의 원인이 됐던 대외 악재, 그러니까 이 중국발 악재, 또 미국에서의 국채금리 오르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네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누를 만한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운용은 뭐 변화가 좀 있으셨어요? 아니면 지금 그대로 가져가고 계신가요? 네,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네. 다만 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 사실 거의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엔비디아 분명히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를 반영하고 있죠. 뒤늦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반영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그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일부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부 변화의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계시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지금 이익원 지점장도 상당히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이벤트네요. 기존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군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죠. 포트폴리오 알아봅니다. 총 6종목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과 SKC 20%고요. SK 하이닉스가 15%, 대해성 DS와 오스코텍 각각 10%, 메리츠 금융지주 15% 있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던 오스코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였죠. 지난주였죠. 그 8월 17일에 13%까지 하락하는 이슈가 발생되었는데요. 조정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의 레이저 진입의 경쟁 약물이 바로 타그리소죠. 타그리소는 전 세계적으로 7조 원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10조 원까지 판매할 계획을 잡고 있죠. 이 타그리소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얀센과 유한양행의 레이저 진입이 시장을 침투하려고 하니 타그리소도 이 얀센과 레이저 진입을 대항하기 위해서 기존의 타그리소 플러스 화학치료제 병행요법을 계속 파이프라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 무진행 생존율 같은 경우에 타그리소가 대략적으로 18개월 그리고 레이저 티닙이 대략적으로 20개월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의미가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결코 타그리소에 뒤지지 않는다는 수치였는데요. 이 레이저 티닙의 병용 아미반타맙 병용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개월까지 무진행 생존 기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타그리소 또한 기존의 이 18개월에서 화학치료제 병행요법으로 대략 30개월까지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을 늘렸는데요. 때문에 이 병행요법을 하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도 그 무진행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내성에 대해서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거고 이 제약사 입장에서도 약가를 더욱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타그리소와 화학치료제 병행요법이 혁신치료제를 지정했다라는 것은 분명 레이저 티닙 입장에서는 기존 경쟁자가 더욱더 강해졌다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지키고 있는 타그리소를 침투한다라는 면 차원에서 기존의 타그리소가 시장을 더욱더 크게 가져간다라는 건 길게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의미이고요. 결국 중요한 건 상대 주자가 얼마나 잘 뛰고 있느냐보다는 내가 얼마나 더 빨리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이미 추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티닙의 1차 치료제 보험 등재, 1차 치료제를 승인받았고 보험 등재가 가장 중요한데 보험 등재를 받으면 저는 굉장한 그 레벨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단에서도 유한양행 기준으로 2천억에 3천억 정도 플러스가 될 만한 요인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10배만 주더라도 뭐 2조 이상 붙게 되는 오스코텍이 아닌 유한양행 기준으로 붙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타그리소의 보험 등재가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장을 먹고 있었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험 등재를 하기 위해서 약가를 낮게 가져간다면 이미 먹고 있던 유럽, 미국 시장에서 약가를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글로벌 시장의 약가를 낮추지 않기 위해서 국내 시장은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1차 치료제 보험 등재가 되는 기대가 되는 약물은 레이저 티닙만 발생될 수 있죠. 때문에 저는 그 이번 이슈는 이미 시장의 조정을 받았고 저는 향후에 레이저 티닙 향보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는 제한적이다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오스코텍 한 차례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은 괜찮다. 그리고 경쟁사의 긍정적인 재료, 단기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파이가 커지는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좀 궁금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 함께 좀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온기가 올 수 있을 것인지 아직 하이닉스는 좀 잠잠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를 저희가 빨리 편입을 했죠. 사실 달라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때 HBM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I가 돈을 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가 돈을 벌고 있죠. 이게 달라진 부분이고요. 두 번째 달라진 부분은 가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편입했을 당시에 8만 원대였고요. 지금은 12만 원대입니다. 가격과 AI에 대한 이슈는 달라졌지만 한 가지 다소 좀 아쉬운 점은 메모리 업황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이닉스가 PBR 밴드가 상단 부근에 온 상황에서 이 PBR 밴드를 더욱더 열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 생성형 AI에 대한 HBM의 수요가 이 메모리 가격을 견인해야지만 더 상단을 열고 간다고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하반기 그 메모리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업체를 많이 탐방을 가보면 시장에 알리지 않은 또는 알린 것 외에 감산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는 저는 의도적인 감산보다는 조금 어쩔 수 없는 강제적인 감산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메모리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1일 정도 100 중에 1을 차지하고 있는 HBM 시장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GPU의 시장은 뭐 정말 호황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99를 차지하는 메모리 시장이 아직까지는 1일 때문에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를 과연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메모리 가격의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이제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도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만약 메모리 가격이 여기서 돌아선다면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을 거고요. 메모리 가격이 돌아설 거라는 기미감만 보인다면 지금 팔고 높은 가격에 다시 살 겁니다. 하지만 다들 지금 하이닉스나 IT에 대해서 밸류에이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IT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으로만 계속해서 간 시절은 별로 없었거든요. 때문에 뭐 너나 나나가 다 지금 이제 하이닉스 제대로 갑니다, HBM 제대로 갑니다라고 할 때 조금 밸류에이션적으로 실적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아마 2% 끊을 때까지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이벤트 엔비디아의 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 가이던스에서 아무래도 그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더 가져가든지 현재 수준에서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 또 접근을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 열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SKC 한번 보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돼서 몇몇은 살아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조금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직전 저점 부근까지 와 있고요. 9만 원 테스트 들어갑니다. 만약에 9만 원을 이탈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SKC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은 그대로 좀 가져가시는지 알려주시죠. 네, SKC는 팔 생각이 없고요. 가장 현재는 아픈 손가락이긴 하지만 향후에는 저한테 제일 큰 수익을 줄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지는 이유는 2차전지 전체 섹터에 대한 조정, 두 번째로는 2분기, 3분기 실적이 안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비용에 대한 전기료가 안정화되고 하반기에 증설을 했던 말레이시아 공장에 돌아선다면 깎아먹던 2차 전지의 부분은 이제는 깎아먹지 않은 부분이 생각되고 있고 2차 전지 부분이 아무리 이제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자인 상황에서 더 기업의 시가총액을 깎아먹을 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제가 관건으로 보고 있는 건 2차 전지의 실적이 하반기에는 돌아설 것이 거의 이제 신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반도체 후공정 부분, ISC와의 협업 그리고 글라스 기판을 가장 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미 사업장에서 글라스 기판에 대한 테스트 수율이 올라오고 있고요. 테스트 수율이 올라오고 있다는 건 이제 양산 단계로 넘어가서 양산 수율을 잡기만 한다면 이는 상용화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고객사는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기술력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랩단에서의 기술력과 이 양산 단계에서의 기술력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양산 단계에서 기술력이거든요. 중요한 건
기술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금력, 분명히 저는 SK그룹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글라스 기판에 대해서 성장 동력이라는 거 알고 있고, 자금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SKC가 가장 아픈 손가락이고, 다들 2차 전지로만 보고 있지만 결국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20만 원 이상까지 바라보는 주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여오고 계신 종목 가운데서 몇몇만 질문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이 포트폴리오 그대로 가져간다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권 지점장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하고 SKC 이쪽의 비중 가장 높은데요. SKC는 2차 전지로 묶지만은 이 투명 글라스 기판 이쪽에서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봅니다. 따라서 현재는 부진하지만은 계속 가져갈 만한 종목, 향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여전히 투자 의견은 유지하고요. SK 하이닉스는 이번 주에 잘하면은 매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5% 비중 현재 있습니다. 해성 DS, 오스코텍 각각 10%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15%로 유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략 체크인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장 마치고 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을 책임지는 최현재 전문가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통해서도 수익 많이 안겨드리고 있는데, 최현재 전문가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반적인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오후 5시에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최현재 전문가의 이 깊은 투자 전략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잘 즐겨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